Hola, buenos días.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서어서문학과 08학번 송치영입니다. 스페인어권 언어와 문학을 배우며 제가 경험하고 느끼는 것들,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서어서문학과로 함께 가보시죠. 서어서문학과에서 스페인 문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춘진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스페인어권의 문화, 언어, 그리고 문학을 가르치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언어학 일반의 지식을 가르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스페인어의 구조나 스페인어의 특수성 같은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론적으로 접근하게 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페인 문학은 천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세에서부터 현대 문학에 이르기까지 천년 동안의 역사를 또 천년 동안의 문학을 공부하는데, 스페인은 유럽의 남단에 위치해 있고 지중해의 연에 있으면서 아프리카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 지정학적인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여러 나라들 중에서도 특히 아프리카 문명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상호 영향을 주고받아서 독특하고 고유한 문명과 문화를 만들어 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력이자 장점 처음으로 꼽으라면 배우기가 쉽다는 걸 꼭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스페인이나 중남미 라틴 지역의 음악이나 댄스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만큼 음악적인 언어라는 특성도 매력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보다 최근에 들어서서 스페인어가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로벌 시대에 스페인 문화, 라틴 아메리카 문화를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세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우리 학과에서 가르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스페인어학, 스페인과 중남미의 문학과 문화, 세 분야로 이루어져 있는 서어서문학과의 교과과정. 언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회화 능력을 키우고 소설과 시, 영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접근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럼 어떠한 것들을 배우는지 학과생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홀라, 안녕하세요. 교수님들도 굉장히 무섭고 재미없을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MT 갈 때도 교수님들이 안 따라간다고 들었는데 저희는 다 오시잖아요. 교수님들이 안 오시면 그게 재미가 없어요. 되게 중남미 같은 데 보면은 밤새워서 이렇게 파티하는 그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게 우리 과에서 이제 그대로 옮겨져 와가지고 정말 막 약간 동등한 분위기? 그런 거에서 재밌게 노는 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축구 보면서 밤새는 거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맞아. 답사 하는 학생이랑 같이 이렇게 땡기는 다른 과 학생인데 사실 근데 우리 과 하면은 연극이잖아. 그지? 다른 사람들, 배우 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전부 다 막 끝날 때 펑펑 울고 너 맞지? 근데 너는 왜 서문과 연극을 했어? 너는 그때는 서문과가 아니니까 뭐 영문과나 뭐 불문과나 이러던데 다른 데 연극했어도 되는 거잖아. 1학기 때는 스페인어 입문 1만 들었었어요. 스페인어 기본 수업만. 그러고 나서 뭔가 이제 방학 동안에 내가 혼자서 스페인어 공부를 따로 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스페인어 공부는 1로만 끝내기엔 되게 아쉬운 게 많이 있고, 그래서 연극을 해야겠다 싶어서 일단 그냥 무작정 발을 들였죠. 근데 이제 연극을 하면서 실제로 이제
서문과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게 되고 서문과 분위기도 알게 되고 하면서 계속 스페인어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나중에는 결국 서문과로 들어가게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봐도 23년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인 것 같아요. 나도 처음에는 이제 서문과니까 당연히 연극을 해야겠다라는 그냥 단순한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원래 스페인어가 되게 리듬이 빠르고 억양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그 톤이 되게 중요한 언어인데 원래 그거를 하나도 모르고 진짜 로봇처럼 읽었었는데 연극을 하면서 발음지도 받으면서 이게 진짜 스페인 사람들이 쓰는 억양, 뭐 멕시코 사람들이 쓰는 억양 이거를 같이 배우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연극을 벗어나서 그냥 수업 들을 때도 스페인어 읽을 때 자신감이 생기고 안 되던 이거 발음도 연극하면서 갑자기 어느 순간 빵 터지면서 되고 아 맞아. 그리고 그거 스페인어 캠프 네. 나 요번 겨울방학이지? 겨울방학 때 했었거든. 근데 되게 재밌는 기억이었단 말이야. 너도 했었지 않아 근데? 네, 저도 그게 원래는 해외에서 하던 거였잖아요. 맞아. 그죠. 근데 이제 작년부터 처음으로 교내에서 스페인어 캠프가 실시되기 시작했었잖아요. 스페인어를 가르친다라기보다는 스페인어권 문화를 배운다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잖아요. 저희 때는 그렇게 했었던 게 탱고를 추거나 살사를 배우거나 아니면 이제 멕시코 전통 음식인 따꼬 같은 거를 같이 요리해서 먹거나 아니면 스페인어로 된 만화 영화를 같이 본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게 끝나고 났을 때 이제 다른 과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스페인어 캠프 정말 좋다. 그냥 단순히 언어만 배우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이렇게 문화를 같이 접하다 보니까 더 스페인어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고 나 서문과 복전하고 싶다, 부전하고 싶다,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그렇죠. 있어. 굉장히 뿌듯했죠. 문화사들 짠 화이팅! 서서문학과 입학해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 어떤 흥미로운 수업이 있는지 전공생들의 이야기를 통해 들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서서문학과 소개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연계 전공 프로그램인데요. 서서문학과에서는 최근 세계경제의 핵심으로 부상한 라틴 아메리카와 손을 잡았습니다. 서서문학과의 또 하나의 전공, 라틴 아메리카 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학 연계 전공 주임 교수를 맡고 있는 김현균 교수입니다.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사실은 폭증하고 있거든요. 서서문학과가 제공하고 있는 일부 교과목과 그 다음에 그 사회대학에서 제공하고 있는 라틴 아메리카 관련 일부 교과목 굉장히 산발적으로 사실은 운영이 되어 왔는데 이런 것들을 통합 운영하고 신설 교과목을 마련해서 크게 보면은 그 라틴 아메리카의 어떤 정치, 사회, 문화, 어문학 이런 걸 그 경계를 넘어서요. 그래서 이런 어떤 다양한 영역에 대한 어떤 학제적인 그 접근을 하는 것을 궁극적인 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 교과과정 자체가 그러니까 어학과 어떤 문학 그리고 문화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 대한 관심사를 넓힐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았죠. 그런데 이 연계 전공을 통해서 서서문학과의 어떤 학문적인 영역이라고 할까요? 경계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사실은 마련할 수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서서문학의 심화 과정을 이수하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작년에 멕시코의 과달라라 대학에 교환학생으로 6개월간 갔다 왔었는데요. 현지에서 스페인어를 사용하면서 또 보고 듣고 느끼는 문화를 문학과 접목하면서
더욱더 스페인어와 스페인어권 문학에 대한 애정을 키웠답니다. 그렇다면 저처럼 교환학생을 다녀온 친구와 함께 무엇을 보고 느꼈는지 좀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서문학과 공부학번이고요. 4학년이에요. 김형진입니다. 저는 스페인 살라망카라는 대학교에서 교환학생 1년 동안 했었어요. 스페인어 문법을 외국인에게 가르치는 방법, 그런 교수법에 대한 수업도 있었고, 또 20세기 문학이나 21세기 문학, 스페인어로 하는 커뮤니케이션 방법, 그 정도로 수업이 다양했고 재밌었어요. 배우는 것도 많았어요. 일단은 중남미 국가가 사람들이 친절하고 한국이랑 정서도 많이 비슷하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추천해 주셨고, 그래서 저도 그 중에 한 대학교인 과달라하라 대학교를 써서 거기에서 공부하게 됐습니다. 한 4개월간은 되게 안 늦는 것 같더라고요. 많이 들어보지 못했던 단어도 나오고 빠르게 말하면 진짜 되게 모르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네, 그런 게 시간이 많이 해결해 줬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계속 어울리려고 하고 뭐 파티 초대받으면 거절하지 않고 가고 그런 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스페인어를 배우는 건 정말 가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스페인어는 지금 미국에서도 제2외국어로 선택을 하고 있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활용도가 높을 것 같고, 또 스페인 중남미 문학도 지금까지 주류 영어권, 영미권 문학이랑은 또 다른 재미가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다양한 지역을 아우르면서 쓰이는 언어를 내가 배우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기뻤고, 또 장래에도,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장래에도 스페인어를 계속해서 쓰고 싶다는 그런 굳은 결심이 섰었어요. 친구들한테 좀 추천해주고 싶으세요? 네, 추천해주고 싶어요. 대학교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많고 교환학생 갈 때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였죠. 가치관이 많이 바뀌었고 진로도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자신에게 다가오는 친구들이나 다가오는 기회가 많은데 그걸 좀 열린 자세로 대하다 보면은 그 속에서 더 배우는 게 많을 거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그 기회가 뭐가 됐든 자신에게 다가오는 게 뭐가 됐든 간에 내 인생에서 최고 잘한 일? 가기로 결정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정말. 그렇다면 서울대학교 서서문학과를 졸업하면 어떤 길을 가게 될까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대목 중에 하나일 텐데요. 서서문학과 졸업생의 상당수는 대기업과 코트라, 국가정보원, 조폐공사 등의 공기업에 취업했고요. 외무, 사법, 행정고시 등을 통해 국가공무원이나 법조인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학원에 진학하여 전문학자의 길을 간 졸업생들 역시 상당수에 이릅니다. 그럼 서울대학교 서서문학과를 졸업한 선배들을 만나 졸업 후의 진로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서서문학과 1기 84학번 곽재성입니다. 80년대 초반부터 급격히 경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성장을 이루고 하고 이 파트너 지역인 스페인 및 중남미 지역과의 협력 관계에 한번 일조해보고자 하는 생각으로 저를 비롯한 많은 동료들이 학과에 입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 그 사람과의 그 신뢰관계를 쌓기 위해서는 협상 외적 요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칠레 사람들과 같이 세미나를 진행할 때였는데 그 이사벨 아엔데가 쓴 운명의 딸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에 보면은 19세기에 그 미국의 골드러시 시대에 중남미가 무역을 통해서 캘리포니아 지역에 여러 가지 물자를 공급했던 이런 스토리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스토리를 꺼집어내서 그 소설을 예로 들면서 그 한국과 중남미 간의 경제관계를 통상관계를 증진시키는 데 있어서 칠레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전개했을 때 현지 사람들의 굉장히 많은 지지와 관심을 또 이끌어냈던 기억이 납니다. 기본적인 소양에 더불어서 자기가 앞으로
국제 무대에서 활동을 하는데 어떤 식의 포지셔닝을 할 것이냐를 미리 좀 생각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경제 쪽에서 활동을 할 건지 아니면 문화 쪽에서 활동을 할 건지 적절하게 그 자기 미래를 준비하는 이런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급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진 스페인어권 나라들. 다른 나라의 문학과 문화를 이해한다는 것은 세계인재로서의 첫발을 내딛는 것과 같습니다. 서서문학과에서 멋진 세계인재로 거듭나는 자신의 모습을 꿈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순간 여러분들의 도전은 이미 시작돼 있습니다. 그 수업을 들으면서 굉장히 스페인어로서의 그런 서서문학과의 느낌보다 어떤 스페인의 문화로서 그런 서서문학과를 더 이해하게 되고 오히려 더 서서문학과에 관심도 갖게 되고 역시나 서서문학과로 오기 잘했다라고 마지막으로 또 확신하게 될 수 있었던 수업이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히스패닉이라고 알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또 알게 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스페인어를 가지고 미국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나, 뭐 이런, 그리고 그들의 고유한 문화가 어떻게 계속 유지되고 있나, 이런 거를 배울 수 있고, 그거를 조금 더 가까이 이해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나름 문화를 배우는 거, 그리고 그 문화를 배우는 과정에서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이렇게 즐기면서 학교 생활하는 게 그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즐기면서 4년 혹은 더가 될 수도 있고 4년 동안 이렇게 정말 신나게 학교 생활을 하고 어느 날 이렇게 딱 뒤를 돌아봤을 때 자기가 신나게 했던 모든 것이 고스란히 그냥 자기의 재산이 되어 있는 그런 거죠.